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압구정 수달입니다. 압구정 3구역 토요일 12월 9일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호 1번 히딩과 기호 2번 해양건축의 해양건축에 설계안 중에서 어떤 설계안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해양건축의 정성우 소장님과 함께 해양건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건축의 설계하는 1차 공모와 많이 다른데요. 신속 통합 기획을 충족을 했느냐, 법규를 준수했느냐 하는 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시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1차 공모에 조합원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많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도 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거의 제 설계에 준한 그런 설계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변경된 큰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주거용지잖아요. 여기 준주거용지인데, 두 용지를 이어서 하나의 통합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단지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압구정 사거리에서 시작하는, 이제 아파트의 이제 입구, 문주 부분이고요. 저희 단지가 주거용지도 그렇고 준주거용지도 그렇고 도로에서 8m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나의 통합단지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3개의 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넓은 마당이 있는데요. 일반 분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왜냐면은 조합원님이 지난번에 이제 1차 공모하면서, 면적 증가와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준주거용지도 활용하면서 일반 분양을 줄여서 조합원님의 면적을 최대한 늘리는 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통합단지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대 시설이나 이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규나 이제 신통 1차 공모와 2차 공모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전심사위원회입니다.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인데, 지난 1차 공모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있었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사전심사위원회가 열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안을 제출한 다음에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했고, 양사 모두 적격으로 판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작품 공개를 해서 전시관이 오픈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사가 이의제기를 이제 또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사전심사위원회가 이제 한 번 더 열렸어요. 이제 2차 적격심사가 열렸는데, 이때의 결과는 1차 적격심사 결과에 반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건축이 설계한 내용은 신통기획도 충족을 했고요. 법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1차 사전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있고, 여기 이제 적격이라 써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자 선정 업무를 진행하라는 강남구청의 공문이 있고, 지난주 말에 이제 열렸던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1차와 2차의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적격으로 문제 없다라고 판명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분양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또 많이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조합원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분양 면적을 이제 늘렸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함께 사용을 하고 일반 분양을 줄여서 조합원 면적을 이제 크게 키운 건데요. 일반 분양을 최소화해서 조합원님의 면적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분양 면적이 세대당 평균 11.6평이 증가하고 실사용 면적은 기존 대비 평균 36평이 이제 대폭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가치 상승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재건축 전이 평균이 한 46.6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제 증가 면적이 평균 11.6평이니까 재건축 후는 이제 58.2평이 될 건데, 그러면은 기존의 면적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산 가치 상승은 일어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현재 이제 시세가 있으니까 저희가 한 1.5억 정도로 봤어요. 입주 후에 평당. 네. 그리고 이제 기존 면적에 대해서는 0.5억. 그리고 이제 증가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순수하게 늘어난 면적이니까 1.5억을 하면은 자산 가치 상승이 뭐 40.7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일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2억까지도 말씀하시면 이제 다 커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11.6평만큼의 증가를 하는데, 예, 분담금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해양건축이 제안드리는 설계 내용에는 이제 공사비 절감 내용도 있고, 대형 상업시설을 특화해서 분담금을 대폭 줄였거든요. 여기 준주거 용지 이제 하부에 IFC몰 같은 그런 대형 상업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해양건축이 이제 대형 상업시설 전문가거든요. 단순히 10평, 15평을 해서 쪼개는 그런 상가가 아니라 몰이 형성되는, 활성화가 잘 되는 그런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형 유통사에게 통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예상 분담금은 저희 계산으로는 이제 4.7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6평 증가분을 예를 들어 일반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7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이제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1.6평에 8천만 원 하면은 뭐 9억, 10억이 정도 되는 것인데, 자산 가치 상승으로 보면은 17.4억 원이니까 조합원님이 입주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가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입주해 수익을 얻는 이제 로또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합원님이 이득을 얻으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여기 지금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비 절감 요소도 있고 대형 상업시설이 있는데, 분담금이 4억 7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11.6평의 면적을 4억 7천에 분양받는다고 생각하면 평당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평당 4천만 원의 분양을 받으시는 게 네. 일반 분양을 8천만 원에 내는 것보다 그렇죠. 더 이제 이득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분상제 때문에 제한된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가로 분양을 해서 예. 수익금을 높이고, 조합원분들은 넓은 평형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또 자산 가치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명품 시설이 있는 대형 상업 시설이 있으면 단지 가치도 더 올라가지게 되고, 또 분담금을 낮추는 그런 요소로도 예,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사의 설계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조합원 아파트 배치거든요. 근데 해양건축은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모두 사용해서 조합원 아파트를 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에 대한 이야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1차 공모에는 이제 주거용지에 조합원님의 이제 아파트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님들이 면적 증가, 그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매우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준주거 용지를 조합원 분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분양 면적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은 이제 좋은 부분이 분양 면적 증가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주거용지에만 조합원님 아파트를 하면은 대지 지분이 이쪽만 가지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통합을 하면은 주거용지의 토지와 준주거용지의 토지를 모두 조합원님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조합원님 그 대지 지분이 세대당 평균 2.3평이 증가하거든요. 대지 지분에 대한 부분은 뭐 가격에 대한 그 이견은 있긴 하지만 2억 정도는 하겠다라는 뭐 대체적인 이제 공감대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통합단지로 만들어 해서 조합원님은 4.6원의 자산 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죠. 현재
압구정 3구역은 초역세권으로 분류가 되죠. 네. 예. 근데 준주거 용지를 일반 분양을 하면은 준주거 용지는 초역세권이 돼요. 그렇지만 조합원님 아파트가 주거 용지만 있으면 여기는 분리된 단지니까 비역세권이 되겠죠. 네. 근데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대로 하면 주거 용지와 준주거 용지를 합쳐서 하나의 단지이니까 하나의 단지에 여기 연결되면 전체가 초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초역세권을 할 것이냐, 비역세권이 될 것이냐,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단지 가치 상승하고 결부가 됩니다. 잘 아실 텐데, 잠실 리센츠하고 이제 S가 이제 큰 단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역세권하고 한강주망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역세권 부분이 한강뷰보다도 가격이 실거래가가 비싸기도 하고, 특히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여기만 다 더 좋다,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준주거 용지가 더 좋다,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단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단지가 넓으니까 어느 부분은 여기 가깝고 어느 부분은 한강이 가까운 거잖아요. 각각의 장점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좀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주거용지에 조합원님 아파트를 배치를 하면은 동수가 좀 늘겠죠. 그러면 이제 단지마당이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 분양 줄이고 조합원님을 배치를 이제 하니까 동간거리도 넓어지고 단지마당이 넓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7만 평의 큰 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선릉공원이 7만 2천 평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의 센트럴파크 선릉공원에 준한 단지마당이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가 되겠죠. 단지 가치 상승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 그 진행 과정에 이제 스터디했던 거예요. 그 2차 공모 이제 과정의 초기에는 주거용지만 조합원분을 이제 배치하는 스터디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개발한 이 단위세대 평면을 보면 한강 조망과 남해안 배치가 둘 다 충족이 되고 시티 조망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한강을 보더라도 앞동의 뒤통수를 보고 시티 조망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개방감이 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통합단지를 해서 동간거리를 넓히니까 그런 개방감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강 조망이나 남해안 배치는 뭐 당연히 충족하고 한강 직면 세대를 전체 세대의 65%를 계획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구현대 아파트에서 한강 직면 세대가 한 20% 네.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계획한 내용으로는 조합원님께 한강 조망에 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는 맥락으로 저희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동간거리도 넓으니까 개방감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확보되고 그렇죠. 이제 일반 임대주택은 별도로 이제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큰 넓은 이제 7만 평의 큰 공원이 있으니까 현재는 한강 조망과 시티 조망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큰 공원을 만드니까 이 단지 내에 공원 조망이 새로 만들어진 거죠. 박세권이 되는 겁니다. 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통합단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주상복합 말씀도 네. 하셨기 때문에 통합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사업시행인가는 이제 한 건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하나의 사업시행 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이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시설하고 주차장을 통합으로 사용하고요. 관리비도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대지지분은 주거용지하고 준주거용지의 면적을 합해서 세대 면적으로 배분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조합원님은 이쪽에 있든 주거용지와 준주거용지의 대지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지분이 늘어나는 거는 자산가치 상승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자리 재건축을 충족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맥락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선호가 그러니까는 현재 이제 한강을 조망이지만 역세권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세권이지만 한강 조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역세권의 어떤 장점과 상업시설의 편리성을 선호하시면 준주거 용지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강 직면을 하거나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시면 주거용지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주상복합이냐 준주거용지에 있으면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냐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브랜드를 갖는 아파트 단지인 거고 여기는 마당이 좀 넓고 한강이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는 역하고 가깝고 상가가 아래 좀 더 많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상복합 맥락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꽤 계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그 당선이 되면은 선호도 조사를 할 겁니다. 이제 평형이나 그리고 위치 그리고 이제 방 개수 그리고 이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면은 저희가 배정하는 어떤 평형이나 배치되는 위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주거 용지도 뭐 상황에 따라서 축소할 수도 있고요. 현재는 사실 면적이 어느 차수는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이 종전평가하면 다 다르잖아요. 네. 종후평가에 따른 위치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전평가와 종후평가에 따라서 분담금은 충분히 이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합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계획안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저희가 승인받고 이제 인허가를 이제 진행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단지로 같이 이용을 했을 때는 여기가 뭐 따로 우리가 우려하는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아파트 이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단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아파트 내에 입구 그렇죠. 쪽에 있는 동 아니면 한강 쪽에 있는 동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6, 7단지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따로 그 우리 구현대에 내에서 학세권이죠. 네네. 1, 2단지는 따지고 보면은 네. 상가의 면에 있거나 네. 한강 중앙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큰 단지 안에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점은 이제 아예 준주거랑 분리시켜버려서 이쪽에다 일반 분양을 아예 빼서 분리시키면 여기 대지 지분을 가져갈 수 없지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통합단지로 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준주거의 대지 지분 역시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조합원님의 이제 선호도 조사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공간의 특징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어떤 예. 특징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제목이 이제 세대 간격 없는 전세대 단독주택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아파트는 다 이렇게 생겼죠. 이제 세대 간격이 있어서 옆집으로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한 전달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세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세대 독립벽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전달될 일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독립성, 프라이버시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다 예.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1차 공모를 하면서 이제 조합님으로부터 이제 들었던 이제 어떤 메시지 중에는 이런 면적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동평면은 이제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든 세대마다 독립적인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요. 여기는 이쪽 세대는 이쪽대로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홀이 있어서 1세대 2 전용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님 분들은 여기만 이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확보가 잘 되겠죠. 대기 시간과 이제 접근 동선도 최소화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홀에 연계해서 조경 시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 환기하고 자연 채광을 해서 엘리베이터 홀의 그 이제 공간을 이제 쾌적하게 만드는 이제 친환경 요소인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홀에서 나와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 그 실내 조경 위로 너머로 한가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네. 면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네, 용적률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예, 궁금한데.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엘리베이터 홀에 연계되어 있는 공용 공간은 이제 분명합니다. 공용 공간인데 이것 관련해서 제안드리는 이 조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 따르면요, 여기가 이제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닥면적 산입이 되지 않는 게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해양건축에서 진행한 이제 프로젝트 중에는 이런 그 이제 지상층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공동주택의 하나인 거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설계 인허가 이제 경험이 좀 많습니다. 갤러리아 포레가 그렇고, 여기 용산 레미안 더 센트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네. 엘리베이터 홀의 면에 있는 조경시설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입주자분들도 좋아하고 저희가 사실 건축 심의 같은 거 진행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시설을 넣으라고 권장을 해요. 오히려 친환경적인 요소라고 해서. 네. 예. 면적에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친환경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지금 예. 면적에서 제외돼서 실제 사례가 있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예. 이 외에도 이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개 동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층수가 이제 높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조와 피난이 중요하죠. 구조는 이제 튼튼한 것도 있고 흔들림이 최소화가 돼야지 정주성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이제 거기에 모든 주동이 2개의 계단을 가지고 있어서 양방향 피난이 됩니다. 한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로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충족해 있고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또 제가 이제 고민했었던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완을 한 건데 타워 디자인이 이제 저층부터 올라가면서 점점 변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메스 형상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주거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부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이제 강변에 있는 이제 경관 디자인 특화 구간인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제 테라스 하우스 타입이 있고요. 중간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형 이제 하우스. 여기는 이제 최상층은 아니지만은 이런 평면 이제 구조가 펜트하우스 같은 펜트하우스형 타입이고요. 최상층에는 저희가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 펜트하우스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제 테라스 하우스나 단독주택형 하우스, 펜트하우스형 하우스, 하이퍼 펜트하우스 이런 다양한 주거 타입이 모든 평형에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40평대, 50평대, 60평대 네.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니까 조합원님들이 저희가 이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제 모형도 보시는데 이제 도면이 있거든요. 네.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하우스, 펜트하우스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형의 이제 윙 타입, 코너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50평대도 마찬가지고 60평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모든 평형이 4개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저희가 특징이 얼마나 많아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주거 공간에서 환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통풍, 판상형 구조. 그런데 주방에 대한 부분을 매우 신경을 썼는데 이제 모두 다 이제 외기의 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자연 환기가 되는 거죠. 네. 주방이 만약에 이제 그 주택 안에 있으면은 기계로 빼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모든 세대가 주방이 외기 면에 있습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시선 간섭 이야기가 좀 있는데 시선 간섭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공모 때도 충분히 시선 간섭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지만 그 부분이 설명이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벽면율이 47%인데요. 벽면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깥에 있는 이 외벽 중에 벽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7%인데 이제 40%가 넘으면 전체로 이제 높다라고 합니다. 53%는 유리인 거죠. 그래서 벽면율이 높고 여기 보시면 벽이 많이 있고 수직 루버와 수평 루버가 있어서 이건 이제 드론 뷰니까 이쪽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공간에 서 있으면 정면은 개방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측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선 간섭에 대한 부분을 차단시킨다. 그리고 윗집, 아랫집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수평 루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 수평 루버가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아랫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이런 그 돌출 요소가 막아줍니다. 사실 발코니라는 것이 지금은 뭐 대부분 확장해서 쓰지만 발코니의 기능이 그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 화재가 수직적으로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런 그 인면 디자인 요소로 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막혀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설계안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 설계안이 완공 시까지 쭉 유지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현상 설계 아닌데 보통 설계를 하면은 건축주 이제 OR이라고 해서 오너스 리콰이먼트라는 걸 받아서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안을 만들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공모 지침의 어떤 아주 이제 간단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사로 당선이 되면 조합은 선호도 조사를 할 거거든요. 결국엔 건축주의 오화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절충안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갈 건데, 뭐 그런 과정에 뭐 협의하면서 조정되거나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죠. 현재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준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님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더 좋은 방향의 설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님 중에는 이제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투표 예정인 분도 계시고, 아직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를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 저희 설계안을 왜곡해서 조합원님께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상황도 있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데요. 기본적으로 사전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모든 부분이 적격 판정이 2차례에 걸쳐서 났고,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계획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안을 보시고 조합원님께 어떤 안이 유리한지, 어떤 자산 증식에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데 어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 농지 3구역에서 구현대에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설계안이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은 법규 위반이 맞냐 아니냐 많은 말들이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짜보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짰고, 그 안에서 A사, B사가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서 설계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범위가 넓죠. 해석의 폭도 넓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좁아야 되는데 이게 넓은 상황에서 지금 설계안을 짜온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참조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계안이 확정이 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정비 계획을 확정하러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이 계획안을 보고 나서 맞춰서 이제 건축 심의를 하겠죠. 경관심의, 건축, 교통 등등의 심의위원들이 이 설계안을 보고는 이 부분은 안 되는데 여기는 뭐가 있는데, 그래서 줄일 건 줄이고 뺄 건 빼고 하다 보면은 다시 동 위치가 또 바뀐다든지 이런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유관부서들, 뭐 소방서라든지 아니면은 3구역은 압구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안 경우에는 현대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청의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관부서들의 의견들을 첨가해서 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맞춰서 설계안을 또 변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보스, 내년 혹은 내후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어떻게 하냐? 기존의 조합에서 뽑은 설계사가 그려온 설계안을 원조합의 설계라고 하면 시공사가 가지고 올 시공사 설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더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설계안을 또 가져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1단계 통과한 설계안을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설계안을 지금 앞으로 인허가권자, 도장 찍어줄 강남구청이나 서울시는 아직 그걸 확정을 짓거나 뭐 확답을 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신현대 역시도 49층 설계안으로 뽑았으나 69개층으로 또 다시 상한의 폭을 넓혀보자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뽑으실 때 A안, B안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가는 회사, 마음에 드시는 회사 뽑으시면 되고요. 이 설계안은 10단계까지 간 설계가 아닙니다. 1단계 통과한 설계안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정비 계획이 확정되고 건축 심의를 받고 그 다음 사업시 인가 받고 뭐 중간에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서 설계안들이 점점 다듬어져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예정이니까
지금 계속 바뀌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피력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심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